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이 공화당 의원들한테 수요일 표결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일종의 D-Day를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워싱턴 정치 뉴스에 암호화폐 리플 XRP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XRP가 하루 사이에 12%가량 상승하면서 2달러대 중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부 예산안과 상관없어 보이는 코인이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설마 정부에서 돈 풀면 코인 올라간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인 건지 겉으로 보이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미국 셧다운이 풀리면요, 시장 불안감이 해소되니까 위험자산인 코인에도 호재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XRP 급등 뒤엔 숨은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다는 거고, 이 현상의 본질을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상황부터 짚어보죠.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부분 업무 정지, 즉 셧다운 상태입니다. 무려 40일 가까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요. 연방 공무원들은 출근도 하지 못하고 경제지표 발표도 멈추는 여기저기 파장이 상당했죠. 이런 가운데서 미국 상원 임시 예산안을 본격 심의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찬성 60, 반대 40, 공화당과 민주당이 간신히 합의하면서 토론 절차를 열어둔 겁니다. 이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 측에서는 몇 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어요. 이제 남은 건 미국 하원 표결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슨 하원 의장은요, 모든 하원 의원에게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하면서 수요일 표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하원까지 승인하게 된다면은 대통령 성명만 거치면 곧바로 정부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거고, 그 시한이 촉박한 만큼 현재 모두가 이번 주 중반에 일괄 타결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정치 드라마의 결말이 가까워지면서 증시나 코인 시장 같은 위험 자산이 안도 랠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로 미국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죠.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고, 비트코인도 상원 합의 소식에 10만 달러 돌파하면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미국 셧다운만 끝나봐라, 시장에 숨통이 튈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상승 심리가 반영된 모습이죠. 하지만 XRP의 움직임은 단순한 안도 랠리 그 이상의 시그널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번 예산안 통과가 리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규제랑 기관 자금의 흐름인 거고, 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SEC를 비롯한 규제기관 업무가 한 달 넘게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동안 ETF 승인 같은 중요한 결정들도 전부 올스톱됐죠. 원래 올해 가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 현물 ETF들이 줄줄이 심사받을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문이 닫히면서 미국 SEC 검토도 중단됐고 일정이 전부 밀려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XRP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부만 열리면은 ETF 승인 러시가 재개가 될 텐데 XRP도 곧 순서가 온다라는 그 기대 말이죠.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는요, 이 셧다운 종료는 곧 암호화폐 ETF 승인 러시의 개막을 뜻한다라면서 특히 XRP 현물 ETF가 정부 재개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올 후보 중 하나라고 지목을 남겼습니다. 마침 오늘 11월 13일 이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로 꼽히는 카나리 캐피털의 상품 출시를 대기 중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비트와이즈, 21셔츠, 프랭클린 템플던 여러가지 유수의 운용사들이 잇따라서 XRP 연계 ETF들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정이 셧다운 해제로 한꺼번에 물꼬가 트이는 상황이라는 거고, 한마디로 이번 예산안 표결은 그냥 정부 예산 문제가 아니라요, 이 멈춰 있었던 기관 자금의 탭을 다시 여는 이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에서 들린 표결 임박 소식 하나에 XRP 가격이 요동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게 데이터를 한 스푼 더 얹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급등 전까지 XRP 가격은 몇 주간 지지부진했었지만요, 알려진 고래 투자자들은 물밑에서 꾸준히 XRP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XRP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최근 2조 원대로 육박했고, 실제 현물 시장에서도 큰손 주소들이 거래소에서 XRP를 대거 인출해서 장기 보관하는 움직임들이 관측됐어요. 지난주에만 글로벌 거래소들에서 순유출된 XRP가 전주 대비 21% 늘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건 대개 고래가 매집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이 현재 정부 셧다운 기간에 가격이 잠잠하시던 시절, 그때 미래 호재를 내다보고 미리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기다리던 트리거, 미국 정부 재가동과 SEC의 업무 재개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으니까요, 이 시장에서는 올 것이 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폭발한 셈인 거고, 이번 XRP 급등은 철저하게 그런 구조적인 배경 위에서 나왔다는 점, 그냥 단기 재료 소화랑은 그 결이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처음 승인되고 출시됐을 때 비트코인은 반년 만에 75% 넘게 폭등했었죠.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3주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죠. 이런 전례를 잘 아는 시장이기 때문에 XRP에도 비슷한 자금 유입
유입이 시작될 거란 기대를 하는 거고, 실제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존 XRP 신탁은 이미 운용자산이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게 업계에서 신규 출시될 여러 가지 XRP ETF들로 내년 1분기에만 최소 6억에서 8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거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규모로 따져봤을 때 올해 초에 솔라나 ETF가 나와서 초기 수백억 원대 뭉칫돈이 들어온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 그래요. 이렇게 제도권 큰손들의 실탄 장전 소식이 구체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XRP 가격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XRP의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무시 못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XRP를 탄생시킨 기업 미국 리플랩스의 대규모 투자 유치인데요. 최근 리플랩스가 약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신규 조달하면서 기업 가치 400억 달러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월가의 유수 투자자들이 그만큼 리플 생태계의 잠재력을 높게 샀다는 의미겠죠. 소식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리플이 조달한 자금으로 XRP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자기 토큰을 바이백하면 당연히 가격은 호재니까요. 물론 리플 측은 최근 불거진 IPO 추진설 부인하면서 신중한 입장이지만요. 여기서 분명한 건 이 회사의 재무 체력이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XRP가 활용되는 국제송금 네트워크나 결제 사업을 확장할 실탄이 충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 수요 기반을 늘리는 데도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워싱턴의 정치 이벤트에 더해서 리플 자체의 성장 스토리까지도 겹쳐가면서 현재 XRP 투자 심리는 그야말로 겹겹이 긍정론이 쌓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투자 관점의 인사이트 함께 생각해볼까요? 가격 차트만 보면 뉴스 나오자마자 촉발된 급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마트 자금은 그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겁내고 있을 때 오히려 고래들은 차곡차곡 XRP를 모았습니다.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숫자랑 흐름을 미리 읽은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결국에 큰손들은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격언처럼 이 남들 공포에 떨 때 미리 사두고 정작 호재 뉴스에 열광할 땐 수익을 실현할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정부 예산안 합의 소문이 돌기 전부터 누군가는 CME 선물 시장에서 XRP 매수 포지션을 꾸준히 늘렸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갔었죠. 그리고 뉴스가 터지면서 가격은 뛰었고요. 이 과정을 지켜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된다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요, 이 눈에 띄기 전에 이런 흐름들 읽어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 읽어나가시려면은 감정 대신에 데이터를 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실제로 최근 XRP 온체인 지표를 보면 거래량이나 활성 지갑 숫자, 리플 레저상에서 토큰화된 자산 규모까지 이 펀더멘털 지표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어요.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던 10월 달에도 리플 레저의 일일 활성 계정 숫자는 2만 개 안팎을 유지했고 월간 거래량도 전달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기관 도입이 조용히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죠. 정작 가격은 역걸음질 하다 보니까 이 대중은 관심을 끊었지만 그 공백을 공략한 건 정보의 밝은 투자자들이었단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신다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정부 호재 떴대 매수하자 이러고 뛰어들기 전에 무엇이 가격을 움직이는 근본 동력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XRP의 내재 가치나 네트워크 효과는 어느 정도인 건지, 이번 ETF 출시랑 기관 유입이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혹은 단기 재료에 그칠지 여부들요. 이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한다지만요, 숫자를 해석하는 일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결국에 확신과 위험 관리의 균형 잡기입니다. 큰 손들의 확신은 데이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지만 개인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도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야겠죠. 이들도 사람인데 실패할 때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균형 감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전 인사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뉴스 뒤에 숨은 구조를 읽으시라는 거,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라는 거. 그러면 남들이 깜짝 놀라는 급등락에도 우리는 조금 더 침착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변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눈앞의 시나리오는 비교적 뚜렷한데요. 예정대로 미국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정상화되면은 최소 수주간은 밀린 정책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직결되는 이벤트라면 당연히 여러 종목들의 현물 ETF 승인 여부겠죠. XRP가 그 선두주자로 거론이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상당한 관심과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XRP가 향후에 몇 달 내에 5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이유도 바로 그런 신규 자금 유입 효과를 감안해서입니다. 다만 모든 장밋빛에는 그림자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예산안은 어디까지나 임시 예산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다시 정치권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겠죠. 즉 오늘의 호재가 몇 달 뒤에는 다시 불확실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ETF 승인도 정해진 수순처럼 보여도 세부적으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승인 시기가 조금 지연된다는 거나 아니면 승인되더라도 초기 자금 유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경기 상황도 중장기적으로는 XRP를 비롯한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지만 큰 흐름을 보신다면은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방향성만큼은 이제 거스를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 몇 년 전만 해도 정부 정책 하나에 코인 가격이 좌우될까 싶었는데 지금은 현실이 됐죠. 오히려 이런 변수들이 시장의 성적의 계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정치 경제 뉴스랑 크립토 마켓이 더욱더 긴밀히 맞물리겠죠. 정부 예산 협상, 금리 결정, ETF 출시 같은 이런 재료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산에 직접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거예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의 XRP 이야기가 그 물음에 대한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하길 바라고,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을 보면 참 묘한 구간이죠. 오를 듯 말 듯 방향이 안 잡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속으로 물어보십니다. 이게 진짜 바닥일까? 이제 반등이 오는 걸까? 아니면 더 떨어지나?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 정도의 흔들림은 진짜 하락장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본질적인 공포를 겪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조금만 가격이 흔들려도 불안하고 이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진짜 무서운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계좌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때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신념이 흔들리고 내가 틀린 건가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이 특히 리플처럼 확신을 가지고 오래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가격이 2,000원대까지 내려간다면 그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허투루 보내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이 바로 멘탈을 단련한 시간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감정이 흔들린다면 그건 내 투자 체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지금부터라도 내 기준을 점검하고 비중 조절이든 손절 기준이든 나만의 투자 루틴을 다시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감정이 약한 사람부터 탈락시켜요. 하락장은 분명히 무섭고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값진 배움의 시간이라는 거. 그때의 경험이 쌓이면은 다음번 폭락이 와도 훨씬 더 담담해집니다. 계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거고, 지금 이 조정작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잘 버텨내시면은 어떤 폭풍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는 하락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하락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웃을 수가 있겠죠.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